오늘 우리는 대응 중심 행정학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발전 속도로 보면 미래 예측이 더욱 정교화되고 완벽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미래 예측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논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발전된 예측의 정점을 지난 후 과연 행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 예측 중심 행정은 안정적인 환경과 합리적 행위자를 전제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패러다임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측이 부정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측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인식 속에서 대응 중심 행정학은 새로운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째, 인식의 전환입니다. 예측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행정학 자체가 시대적 전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래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면 행정의 과제는 더 정교한 예측이 아니라 더 나은 대응이어야 합니다. 둘째, 핵심 주장입니다. 대응 중심 행정학은 예측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확실성을 제거의 대상이 아닌 전제 조건으로 수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핵심 역량입니다. 이 관점에서 행정의 핵심 역량은 사전 최적화가 아니라 상황인식, 신속한 조정, 현장 판단, 그리고 학습과 적응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재정의입니다. 정책은 완성된 설계물이 아니라 개입의 과정이며 실패는 숨겨야 할 오점이 아니라 제도적 학습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복잡계 이론, 나이트의 불확실성, 블랙스완, 위키드 프라블럼, 적응적 거버넌스, 고신뢰 조직 이론 등 행정학 내부의 다양한 이론 자원들을 재구성합니다. 이 모든 이론들은 예측 중심에서 대응 중심으로, 규칙 중심에서 원칙과 판단 중심으로, 그리고 설계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의 전환을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예측의 한계, 즉 왜 미래는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가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제1장에서는 현대사회가 왜 예측 불가능해지는지에 주목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행정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의 증대는 단순히 정보나 데이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세계 자체의 구조적 복잡성에서 기인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복잡계 이론과 비선형성, 창발성과 집단적 예측, 실패, 그리고 제한된 합리성과 행정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복잡계 이론은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적응하고 진화하는 시스템의 거동을 연구합니다. 개별 요소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적응과 자기조직화가 일어나며 시스템 전체에 새로운 질서나 행동 양식이 출현합니다. 비선형성과 창발성은 작은 원인이라도 누적 효과나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감한 초기 조건 의존성, 즉 나비 효과가 나타납니다. 복잡계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새롭고 일관된 구조, 패턴, 속성이 나타나는 창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버트 사이먼이 역설한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실제로는 제한적이며 의사결정자는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의 복잡성, 인지 능력의 한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초기 확산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충격적인 예측 실패 사례 중 하나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과 금융당국은 첨단 금융공학 기법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형을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발생 시기나 심각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거의 예외 없이 경제학자들은 이번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일부 조기 경고를 낸 소수조차도 체계 전체에 작용한 복합적 연계 메커니즘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들은 자체 모델로는 건전하다고 판단했지만 상호 연결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국지적 위험이 증폭되어 전체 시스템 위기로 창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내재한 위험이 금융기관 간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전이되었고 그 결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범위와 깊이의 금융경색 및 실물경제 침체가 초래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도의 수리 모형이라 할지라도 인간 사회경제의 복잡성과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현실을 오판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확산 사례는 확률 예측의 무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2월 초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과거 신종 감염병 사례에 비추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30명 수준으로 통제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 단 하나의 예측 불허 사건, 즉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대구 지역 종교 집회를 통해 순식간에 수백 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며칠 사이 누적 환자 수가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초기 확률 기반의 위험평가나 전망치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었죠. 감염병 전파는 단순한 추세선에 따라 증가하기보다 특정 슈퍼 전파자나 사건을 통해 급격히 증폭되는 비선형적 특성을 가집니다. 잠복된 감염원 한 명이 검사망을 피해 활발히 활동할 경우 그 한 명이 수많은 2차, 3차 감염을 연쇄적으로 유발하여 전체 유행 양상을 뒤바꾸는 일도 벌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나비 효과로 설명합니다. 당구공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전체 당구대의 흐름을 흔들듯이 예기치 못한 작은 요인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변수의 다중성으로 인해 역학 분석조차도 엄밀한 의미의 미래 예측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초기 봉쇄 단계의 예측이 빗나간 후 광범위한 검사 추정 격리 전략과 시민 협조를 통해 사태를 진정시켰으나 이 경험은 복잡계로서의 사회현상 앞에서 확률적 예측의 무력함을 드러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제2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질적 변화를 다룹니다. 먼저 나이트의 불확실성입니다. 프랭크 나이트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위험은 확률 분포를 추정할 수 있어 관리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은 확률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위험은 계산의 대상이지만 불확실성은 계산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다음은 블랙스완 이론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발생 시 엄청난 충격을 주며 사후적으로는 마치 예측 가능했던 것처럼 합리화되는 사건을 블랙스완으로 개념화했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예측 체계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키드 프라블럼스입니다. 리텔과 웹번은 명확한 문제 정의가 불가능하고 해결의 정답이 없으며 해결 시도 자체가 문제를 변화시키는 문제를 위키드 프라블럼스로 개념화했습니다. 문제와 해결책이 동시에 진화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는 잘못된 수단 선택이 아니라 문제 구조 자체의 불확정성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질적 변화는 기후위기 정책과 저출산 문제와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후위기는 과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저출산 문제는 원인 불명과 해결 경로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예측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2부에서는 예측 중심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봅니다. 예측 중심 행정은 합리적 인간과 안정적 환경을 전제로 한 근대 행정학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질적 불확실성의 확산은 이러한 전제를 구조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첫째, 합리 모형의 전제입니다. 합리 모형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문제 정의가 안정적이고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NHS는 성과 지표에만 집중하면서 실제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이는 구타트의 법칙의 전형적 사례로 예측 가능한 지표가 오히려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입니다. 성과 측정, 경쟁, 민간관리기법 도입을 특징으로 하나 공공문제를 측정 가능한 성과로 환원함으로써 불확실성과 가치 갈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합니다. 한국 공공기관의 KPI 행정이 그 예시인데 단기 성과 중심 행태, 위험 회피, 혁신 회피가 만연하며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억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셋째, 집행의 괴리입니다. 정책은 설계 단계에서 예측되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수많은 행위자와 변수에 의해 변형됩니다. 이는 성과 관리 지표가 현실을 왜곡하는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제4장에서는 대응 중심 행정의 개념과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응답성 이론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정부의 핵심 역량은 예측 능력이 아니라 대응 능력에 있습니다. 환경 변화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정책 수단과 집행 방식을 조정하며 정책 목표 자체도 재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적응적 거버넌스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제도가 어떻게 학습하고 적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회 생태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 제도, 네트워크, 학습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사전 최적 설계를 포기하고 실험과 학습을 제도화하며 분산된 대응 역량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대응 중심 행정은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가집니다. 첫째, 불확실성의 전제화입니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대상입니다. 둘째, 과정 중심성입니다. 정책은 결과물이 아니라 조정 과정입니다. 셋째, 피드백 기반 수정입니다. 정책 실패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적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재정의입니다. 책임은 예측 실패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대응과 설명의 질로 평가됩니다. K-방역의 초기 대응 전략은 대응 중심 행정의 강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첫째,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초기 의심 증상자 중심에서 무증상 접촉자, 고위험군, 나아가 일반 국민 대상 선별진료소까지 단계적으로 검사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둘째,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도입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의료체계 붕괴를 방지했습니다. 셋째,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감염 상황, 의료 여력,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정하며 정책 목표와 수단을 재정의했습니다. K-방역의 초기 성과는 완벽한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반복적 조정을 가능하게 한 행정 역량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는 사전 예측의 정확성보다는 정책 수정의 속도와 집행 유연성이 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장에서는 예측 중심 행정과 대응 중심 행정을 이론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왜 현대 행정에서 대등 중심 접근이 점차 중요해지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먼저 합리 계획 모형과 점진주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합리 계획 모형은 정책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에 반해 린드블럼의 점진주의는 정책 결정이 현실적으로는 뒤엉킨 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정책 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으며 기존 정책에서 소폭 수정 가능한 대안만을 비교합니다. 이는 비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합리성의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사전 최적화와 사후 수정을 비교합니다. 예측 중심 행정은 사전 최적화를 중시하여 정책은 시행 이전에 최대한 완성되어야 하며 수정은 실패의 징조로 간주됩니다. 반면 대응 중심 행정은 사후 수정을 정상적 과정으로 봅니다. 정책은 시행 이후 현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이 차이는 행정 조직의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사전 최적화 모델에서는 위험 회피와 책임 전가가 강화되는 반면 사후 수정 모델에서는 학습과 적응이 장려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코로나19 초기 미국 CDC는 마스크 착용, 검사 기준 등에 대해 경직된 지침을 유지하다가 상황 변화에 비해 늦은 수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예측 중심 행정이 초기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침 변경을 실패로 간주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 상황, 의료 여력, 사회적 수용성을 반영하여 반복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비판받기도 했으나 대응 중심 행정의 관점에서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합리적 적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대응 중심 행정의 핵심 원칙들을 설명합니다. 첫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충격을 받았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안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위기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능 붕괴를 막고 핵심 서비스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전문성 존중입니다. 위기 시에는 계급보다 전문 지식을 따르며 상황별 전문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집착입니다. 고신뢰 조직은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않으며 실패를 조기에 감지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합니다. 넷째, 단순화 저항입니다. 상황을 단순 규칙으로 환원하지 않으며 현장의 실제 작동을 최우선 정보원으로 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실패 전제 원칙, 현장 우선 원칙, 조정 속도 원칙, 그리고 학습 축적 원칙입니다. 실패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며 보고 체계보다 실제 상황 인식이 중요하고 최적성보다 반응 속도가 성과를 좌우하며 위기, 대등 경험은 제도적 기억으로 남아 다음 대응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대응 중심 행정의 중요성은 일본의 재난 대응과 한국의 매뉴얼 수정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실시간으로 매뉴얼을 수정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칙 중심 행정,
즉 규칙을 넘어 판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근대 행정국가는 규칙과 매뉴얼을 통해 자의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규칙 중심 행정이 오히려 판단 마비와 책임 회피를 초래하는 역설을 낳습니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명문화된 규칙, 위계 질서, 전문화된 역할 분담을 통한 합법적 지배를 특징으로 하며 규칙은 개인적 자의성을 제거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머튼이 분석한 목표 전치 현상처럼 규칙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규칙 준수가 목적 그 자체로 변질되는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위기 시 마비로 이어져 규칙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상급 지시를 기다리며 시간만 소모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는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뉴얼을 넘어서는 판단 체계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다중인파 밀집이라는 위험 신호는 사전에 존재했으나 현장 조직은 이를 규칙화된 위험 시나리오로 인식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에도 미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는 명확한 매뉴얼과 법적 권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실제 대응은 극도로 지연되었습니다. 기관 간 책임 구분과 절차 준수가 우선시되면서 누가 먼저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8장에서는 원칙 중심 행정의 개념을 더 깊이 살펴봅니다. 원칙 중심 행정은 세부 규칙보다 상위의 헌법적, 윤리적 원칙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통치 방식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예외가 빈번한 환경에서 규칙의 기계적 적용이 오히려 부정의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독일은 위기 상황에서 세부 법률보다 기본법, 즉 헌법의 원칙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전통이 강합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역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생명보호, 비례성, 자유 제한 최소화라는 헌법 원칙 간의 균형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프레드릭스는 공공행정을 단순한 관리 기술이 아니라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도덕적 실천으로 규정하며 행정의 핵심은 규칙 준수가 아니라 공공성, 형평성, 책임성에 대한 헌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칙 중심 행정은 규칙 위반의 정당화가 아니라 규칙을 넘어서는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응 중심 행정이 요구하는 판단 능력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한국의 방역 정책 또한 생명권 보호와 이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간의 긴장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 충돌이 충분히 원칙의 언어로 설명되지 못하고 단순 행정명령 또는 지침 변경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제9장에서는 실천적 지혜와 대응 판단에 대해 논의합니다. 원칙 중심 행정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자동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행정 주체의 실천적 판단 능력에 의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를 단순한 기술적 지식이나 숙련된 기술과 구별되는 실천적 지혜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무엇이 옳은가를 구체적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능력이며 일반 규칙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맥락 인식과 도덕적 숙고를 포함합니다. 행정학적으로 프로네시스는 규칙과 원칙을 현실에 번역하는 판단 능력을 의미하며 대응 중심 행정은 바로 이러한 프로네시스를 제도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합리성을 넘어 가치와 맥락을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입니다. 플리부베르그는 사회과학이 보편적 법칙 탐구에 집착한 나머지 권력, 가치, 맥락을 다루는 실천적 지식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합니다. 무엇이 작동하는가보다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재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 지침을 기다리기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규칙 위반이 아니라 현장 맥락을 고려한 프로네시스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팬데믹 대응은 과학적 조언뿐 아니라 총리의 가치 중심 소통과 판단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대응 판단이 기술적 계산을 넘어 신뢰와 정당성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제4부에서는 위기 해결 중심 행정을 설계에서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재구성합니다. 본장은 정책을 사전에 완성된 산출물로 간주해온 예측 중심 행정의 인식 틀을 비판하고 정책을 지속적 개입과 조정의 연쇄로 이해하는 이론적 전환을 제시합니다. 정책을 하나의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조정이 반복되는 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정책으로서의 과정 개념을 소개합니다. 정책 목표 자체가 집행 과정에서 제정이 되며 수단과 결과의 관계도 사후적으로 구성됩니다. 린드블럼의 점진주의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는 기존 정책에서 소폭 수정 가능한 대안들만을 비교합니다. 이는 복잡한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합리성의 형태입니다.
사바티에의 옹호 연합 모형은 정책 변화를 단일 정부의 의사결정 결과가 아니라 다수행위자 연합 간의 장기적 상호작용과 학습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특정 시점의 최적 설계가 아니라 권력, 지식,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임시적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정책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이후 백신 공동구매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는 하나의 완벽한 설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학습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후 백신 공동구매는 여러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백신 공급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복잡한 조정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정책이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하며 그 합리성은 사전 완결성이 아니라 과정 중 조정과 학습의 능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종장에서는 예측 이후의 행정학, 즉 대응 중심 행정학의 학문적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문서는 정책의 성공 공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확실한 세계에서 행정이 어떻게 실패를 관리하고 판단을 정당화하며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는 예측 국가에서 대응 국가로의 전환, 책임의 재정의 행정학 패러다임의 전환, 대응, 판단, 학습의 통합, 그리고 적응과 진화의 이론을 포함합니다. 이는 학문적 논쟁을 위한 저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실제 판단을 내려야 하는 행정가, 정책 결정자, 공공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이론적 지도이기도 합니다. 예측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학은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얼마나 잘 맞힐 수 있는가가 아니라 맞힐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체계적인 응답입니다.